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요, 통계라는 단원을 공부할 건데요. 이 통계 단원은 이제 구조가요, 변수에 의해서 나눠졌습니다. 먼저 이산 확률 분포라는 이산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분포가 있고요. 연속 확률 분포라는 또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평균을 추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가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건데요. 자, 이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책에 있는 문장도 잘 정독해서 이해하셔도 되는데, 자,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항상 확률 변수라는 게 항상 나와서 그 확률 변수 각각의 값에 대해 확률이 구해지는 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하나서 여기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이산 확률 분포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1학년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에서 이 도수 분포에서 원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하나 보세요. x1, x2, x3 이걸 점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점, 20점, 30점짜리 학생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어떤 도수 분포표가 있어요. 이 도수 분포표에서 우리는 이 x를 확률 변수라고 할 겁니다. 확률 변수요. 자, 이름이 얘가 확률 변수예요. 그런데 얘가 확률을 나타낸다는 게 아니라 이 x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 값이 될 확률이 다 각각 다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자, 뭐 10점 받은 학생이 뭐 10명이 있다. 이런 뭐 표가 있다면 전체 학생 수의 총합은 라지 n입니다. 그러면 이 점수를 받을 확률은 얼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전체 학생 수 중에 이 학생이 받았으니까 결국 여기 들어갈 확률은 전체 학생 수분의 이 학생 수가 바로 이 점수를 받을 확률이 되겠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P1이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전체 분의 임용수가 되겠어요. 마찬가지 얘도 P2, P3 이렇게 해서 확률 값을 썼는데요. 이거를 PX라는 이런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X 값이 P1이 될 확률, X 값이 P2가 될 확률,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거를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가운데 도수를 빼야 됩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넣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고요. X를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확률 변수. 그리고 이 확률 변수가 좀 더 정확하게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X의 각각에 대해서 확률이 다 하나씩 존재하는 분포,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자, 이해가 좀 가시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중학교 때 이거 갖고 뭐 했나요? 기억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하고 분산 구했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도 한번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나 고1 때 배웠던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점수와 명수를 다 어떻게 쓰게요? 곱했죠. 즉 X1, F1 곱하고 X2, F2 곱해서 이걸 다 더해서 전체 명수로 나누면 이게 총점을 전체 명수로 나누니까 그 점수의 평균이 나온 거죠. 이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시그마를 배운 친구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자, 합한다는 기호를 시그마로 쓸게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나요? xi, fi 그리고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한 값을 전체 명수 n으로 나누면요. 이게 평균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기호로 EX라고 씁니다. 요게 점수, X가 점수라고 생각했을 때야 이 점수의 평균이에요. E는 평균을 나타내는 약자입니다. 그럼
그런데 이걸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평균이라고도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기대값이라고도 얘기해요. 같은 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자, x의 평균, x의 기대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 지금 시그마는 i가 변수입니다. 그지? i가 변수란 말은 n이 안으로 들어가도 무방하죠. 자, 이거 시그마 성질 수열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한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가 되고요. n이 들어가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i 곱하기 n분의 fi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n분의 fi를 뭐라고 썼습니까? n분의 fi를 뭐라고 썼어요? 그렇죠. pi라고 썼죠. 그래서 얘를 기호로 그냥 pi라고 이렇게 쓸게요. 네. 그래서 요게 바로 x의 평균이 됩니다. 자, 오늘의 얘기하려는 게 평균과 분산이에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도수를 그린 거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요 도수줄이 없죠. 그죠? 네? 도수줄이 없고 x와 px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은 별량값의 확률을 곱하고요. 그지? 이 변수값의 확률 곱하고 변수의 확률 곱해서 다 더했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더하면 바로 평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분산은 V라고 썼죠. 이 X의 분산도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도수분포에서. 어떻게 구했나요? 기억이 나시나? 이 자료들의 편차를 구했었죠. 편차가 뭐였죠? 자료, 별량에서 평균을 뺐죠. 평균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해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간략하게 m이라는 문자로 많이 써요. 평균을 m이다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해진 평균을 여기다 써주겠네요.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편차라고 부르죠. 편차.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이 됩니다. 분산이요. 그죠? 그러면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은 다시 여기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1부터 n까지요.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의 개념이 돼요. 자,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했죠? 제곱을 전개해서 pi를 다 이렇게 분배해서요. 자, 이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주면 얘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xi 제곱 pi 시그마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xi pi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제 확률 분포표에서의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요거를 우리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이게 낫겠죠? x제곱의 평균이란 뜻이죠. 얘가 바로. 그리고 마이너스 얘가 안에 들은 게 바로 아까 했던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의 제곱이다. 이런 기호로 외우는 게 좀 더 외우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과 분산을 이 확률 분포표에서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자, 아마 조금 생소한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좀 자세하게 했지만 실제로 이 중간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좀 책을 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변형된 것까지 옆에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을 구했는데요. 만약에 이 확률 변수가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1 때 배웠던 말로 치자면 자료죠. 얘가 어떤 상수배에서 다시 상수배를 더한 이런 별량으로 바뀌었다면 이 바뀐 자료의 평균하고 이 바뀐 자료의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친구들은 다 기억을 원래는 해야 정상입니다. 자, 이것도 과정은 생략하고요. 과정은 여러분들 교재나 정석이나 교과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시고 외울 것만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이렇게 써지게 되고 얘는 a제곱이 나와서 v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건 시그마로 쓰는데요.
이건 계속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썼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자료의 표준편차가 원래 자료의 표준편차의 절대값 A배가 되네요. 자, 잘 기억나십니까? 네. 외웠던 게 기억나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산확률 분포라는 어떤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했고요. 자, 이제 다음은요. 이 이산확률 분포 중에 특수한 애가 있어요. 특수. 그러니까 똑같이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뭔가가 조금 특수해요. 네, 그 분포에 대해서 네, 옆에서 다시 한번 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항분포라는 거예요. 자, 이항분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확률 분포표에서 나오는 특수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정해져 있고요. 각각의 확률이 여기 써질 거고요. 그리고 모든 확률을 다 합하면 1 나오겠죠. 아까 이해를 선생님이 빼먹었는데요. 자, 확률 분포표는 항상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다. 자, 이거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실전에서 빼먹는 친구 엄청 많아요.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항분포가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다 확률을 다 쓸 텐데 이렇게 씁니다. 확률을. 자, x가 0일 확률.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x가 1일 확률 이렇게 씁니다. 그럼 x가 k일 확률 어떻게 쓸까요? 네, 요까지만 쓸게요, 선생님이. 곱하기 p의 k, 1-p의 n-k. 한 3번 정도 썼는데요. 즉, 여기 있는 확률들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다 씁니다. 여기다. 이런 걸 우린 이항분포라고 해요. 아, 쉽죠? 아, 굉장히 쉬워요. 그냥 확률만 이렇게 쓰면 그게 이항분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항분포는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이산 확률 분포 중에 그냥 특수한 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라는 게, 이항분포가 그냥 특수한 유형입니다. 어디가 특수하냐면 여기가 특수한 거예요. 여기 확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확률이 이렇게 생겼다. 떠오르는 친구 있나요? 이게 뭐였죠? 도대체 우리가 이게 뭐였어? 그렇죠. 우리가 확률을 배울 때 독립시행의 정리라는 거였죠. 얘가 확률의 용어로 치자면 독립시행의 정의였어요. 독립시행의 정리. 맞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여러분들 독립시행의 정리가 뭐였냐면요. 자, 합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n회 독립시행을 했을 때요. 어떤 사건 A가 R번 R회 일어날 확률 기억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번을 독립시행해서 몇 번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이렇게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항분포란 건 뭐냐면요. 자, 이항분포라면요. 이 뜻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n회 독립시행합니다. 또 그러니까 주사위를 100번 던지다든지 뭐 동전을 1000번 던지다든지 n번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X라고 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몇 번을 독립시행해서 일어날 횟수를 X라고 한 분포가 이항분포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공식은
이 횟수가 상수입니다. 상수. 100번에서 3번 나올 확률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100 쓰고 3 썼잖아. 그지? 근데 얘는 아니야. 이게 상수가 아니라 횟수가 바로 변수예요. 변수. 맞아요. x가 변수라고. 여러 개의 값을 일반적으로 x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변수가 있는 거고 독립시행의 정리는 상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냥 단순히. 됐나요? 그치? 그럼 x가 이제 될 수 있는 값들을 쓰고 각각의 확률이 다 독립시행의 정리의 확률로 다 써지는 거야. 이런 분포를 우린 이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해요.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거를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요. 자, x가 이항 분포 np를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n은요, 시행 횟수입니다. 몇 번을 하느냐. 그리고 여기 있는 p는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네, 자세하게 안 쓸게요. 얘는 시행 횟수고요. 이 P가 이 사건 A가 그냥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냥 일어날 확률. 이렇게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항분포의 정의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아니야. 외우셔야 돼. 이런 걸 이항분포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이게 문제화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떤 문제나 보기들을 잘 공부하시면서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 많아요. 네, 자, 다시 이항분포의 핵심은 횟수가 변수인 분포입니다. n번의 독립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횟수가 변수인 분포. 좀 다른 시각은요,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이 이 공식으로 써지는 그 분포가 이항분포예요. 그냥. 자, 두 가지 시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도 이항분포도요, 아까 말한 또 이산 확률 분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네, 그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자, 이항분포는 아까 선생님이 강조한 두 가지를 잘 명심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이항분포도 이제 이산 확률 분포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평균하고 분산을 구합니다. 그런데 한번 아까대로 먼저 가볼게요. 아까 어떻게 우리가 평균을 구했죠? x값과 확률을 다 곱한 것의 총합이 됐었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시그마를 잠시 쓰겠습니다. 총합인데 일반적으로 K하고 그 확률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K 곱하기 NCK 곱하기 P의 K 1-P의 N-K고요. 여기서 K 값은 0부터 N까지의 값이 되겠죠? 네. 근데 왜 0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X는 횟수라고 했죠? N번을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횟수이기 때문에 0번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0부터 이렇게 확률 변수값과 확률을 직접 곱한 것의 총합이 돼요. 자, 이게 아까 말한 평균의 정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참 복잡해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정석책이나 뭐 교과서나 잘 보시면 얘를 갖다가 잘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NP라고 써놨습니다. NP라고요. 근데 이거는 과정을 보시면 이해는 하겠지만 꽤 복잡한 과정이고 선생님은 생략할게요. 자, 우리 통계 단어는요. 통계 단어는 사실 어떤 정확한 유도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서 생략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생략한다. 이런 말도 많아요. 즉 공식은 분명히 유도되지만 우리는 이걸 다 유도 과정을 알면서 공부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이 공식화된 표현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그 받아들인 거를
이제 간단한 문제로 이해하면서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요. 참고로요. 선생님이 이 MP를 유도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한 예로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한 예를 이런 거 하나 볼까요? 600번을 던집니다. 600번의 주사위를 던져요. 그 사건이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5,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X라고 놔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항 분포를 분명히 따르겠죠? 이 말투가 이항 분포죠. 600번 시행해서 사건이 일어날 횟수. 그럼 X는 분명히 이 분포를 따라요. 근데 시행 횟수는 600번이고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얘가 나올 확률? 네, 3분의 1이죠.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공식화된 표현으로 X의 평균은 어떻게 돼요? NP, 즉 600에다가 3분의 1만 바로 곱하면 이게 200 나오죠? 네, 공식은 이래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은 600번을 주사위 던지면 이런 사건이 평균적으로 몇 번이 나올 것 같아요? 600번 던져서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니까 5,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600번 중에 대충 몇 번 나올 것 같아? 그렇지.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200번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번 나온다가 바로 지금 X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잘 가요. 솔직히 이해도 가지만 수학적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냥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옆으로 좀 가서요. 자, 이제 X의 분산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자, 이 분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편차 제곱의 평균. 네, 그거부터 쓰면 돼요. 굳이 한번 써볼까요? 좋아요. 편차가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데요. 평균은 잠시 선생님이 요 EX를 M이라고 씁니다. M이라고 자주 써요, 우리는. 자, 평균을 빼서 제곱한 값을 확률이랑 곱해야 되겠죠. 확률이 뭐냐면 지금 NCK 곱하기 P의 K, 1-P의 M-K.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됩니다. 자, 좀 기호가 너무 복잡한데 이해만 하세요. 이걸 외운다기보단 이해만 하세요. 그래서 얘도 만약에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 정리하는 과정도 다 생략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K제곱 NCK P의 K승 1-P의 M-K제곱의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에서 빼기 시그마 K 곱하기 NCK P의 K승 1-P의 M-K승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선생님은 이 과정을 다 알고서 외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거를 쭉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그렇죠. 선생님이 과정을 다 알고 외운 게 아니라 선생님은 거꾸로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산이란 자료를 제곱한 것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한 걸 뺀 거죠. 이걸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얘를 쓴 거고요. 이걸 생각하면서 얘를 쓴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 과정으로 선생님이 얘를 쓴 거예요. 자, 요것만 일단 봐두시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속해서 복잡하게 정리해 나가면요. 뭐가 나오냐면 NP1-P가 나와요. 결론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네. 자, 다시 한번요. 자, 오늘의 이항분포의 정리 마지막. N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에 이항분포가 있어요. 이 이항분포에서 X의 평균 공식은요, 그냥 NP 2개 곱하면 되고요. X의 분산은 NP1-P예요. 자, 이 두 개를 암기하시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네.
이래서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그리고 특수한 유형인 이항 분포를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